파트 1. 인트로 부동산 공화국의 종말.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바로 부동산입니다. 2026년 2월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종료해야 한다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이제 끝내겠다는 것이죠.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 질병이라 불렀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보다 집값 올라 돈 버는 사람이 더 대접받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취임 첫날부터 준비해온 부동산 정상화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투기꾼은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고 실거주자는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이 담대한 구상이 우리의 자산 가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세금, 금융, 그리고 공급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부동산의 미래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파트 2. 세제 5월 9일 운명의 데드라인. 대한민국 다주택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석 달 남짓입니다. 기간은 2026년 5월 9일까지. 그동안 정부는 집을 팔 기회를 주기 위해 세금 깎아주는 기간을 운영해 왔는데요. 이제 그 혜택이 이날로 완전히 끝납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연장은 절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마디로 5월 10일부터는 세금의 신세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바뀌는지 숫자만 보면 복잡하니까 제가 딱 요약해 드릴게요. 지금은 집을 팔면 이익의 6%에서 45% 정도만 세금으로 냅니다. 하지만 5월 9일이 지나면 집이 두 채면 20%, 세 채 이상이면 30%의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여기에 다른 세금들까지 다 합치면 내가 번 돈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팔아서 10억 원을 남겼다고 칩시다. 5월 9일 이전에 팔면 세금 떼고도 내 수중에 수억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루 차이로 5월 10일에 팔면 10억 중에 8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억 원뿐인 거죠. 10억 벌어서 8억 국가에 내는 시장, 여러분이라면 계속 투자하시겠어요? 더 무서운 건 장기 보유 혜택도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10년, 20년 오래 갖고 있었다고 깎아주던 혜택이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영원히 됩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남는 게 없게 만들 테니 더 늦기 전에 제발 집 좀 파세요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벌써 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5월 9일까지 무조건 잔금 치르는 조건으로 나온 급매물들이 쌓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거래 절벽이 시작된 거죠. 여기에 정부는 세금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하나 더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돈줄을 죄는 대출 규제인데요.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파트 3. 금융 돈줄을 죄는 금융캡과 대출 금지. 세금이 다주택자의 수익을 깎아낸다면 이번에 다룰 금융 규제는 그들의 생명줄을 조이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내 돈 없으면 집 못 산다. 그 핵심 무기가 바로 금융캡제와 대출 만기 연장 제한입니다. 먼저 금융캡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에는 집값이 비싸면 대출도 그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대출 한도가 40%라면 6억까지 빌려줬죠. 하지만 이제는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1인당 대출은 최대 6억까지만처럼 딱 상한선을 정해버리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즉 20억짜리 집을 사도 대출은 6억이 끝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14억은 순수하게 내 현금으로만 채워야 하죠. 대출을 잔뜩 끌어다 집을 사던 레버리지 투자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린 셈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기존 대출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 대출을 연장해주는 게 공정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부는 투기용으로 집을 가진 경우 대출 기간이 끝나도 연장을 안 해주거나 당장 갚으라고 압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수억 원의 대출금을 갑자기 갚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못 구하면 결국 눈물을 머금고 집을 헐값에 팔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전세대출 DSR 산입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더해집니다. 그동안 갭투자의 핵심 돈줄이었던 전세대출이 이제는 대출 심사 기준 DSR에 포함됩니다. 세입자가 대출받기 힘들어지면 전세금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부족해져서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대출 문턱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앞도 뒤도 다 막힌 상황. 이것이 지금 다주택자들이 마주한 차갑고 무거운 현실입니다. 파트 4 공급 주거혁명, 기본주택 100만 호. 하지만 규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내가 살 집이 있느냐는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비장의 카드, 바로 기본주택 100만 호입니다. 이건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입지부터 다릅니다. 외곽이 아닌 GTX 역세권, 서울 도심, 3기 신도시의 노른자 땅에 짓습니다. 게다가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중산층형 고품질 주택입니다. 30년 이상 원한다면 평생 저렴한 임대료로 내 집처럼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영끌하지 않아도 주거 안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미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핵심지의 사전 청약은 2030세대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을 이 거대한 기본주택댐으로 막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보관입니다. 5데이터 폭풍전야, 숫자가 말하는 진실. 정책의 의도는 이제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양도세 중과 종료가 발표된 지 불과 열흘 만에 서울 주요 지역에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 용산, 성동구와 강남 상구의 매물 증가세가 무섭습니다. 송파구와 성동구는 열흘 만에 매물이 10%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금 안 팔면 끝장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겁니다. 하지만 매물은 쌓이는데 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5월 9일 이후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믿는 매수자들은 느긋하게 관망 중이고, 다급해진 집주인들은 호가를 수억 원씩 낮춘 급급매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강남 개포동에서는 종전보다 4억 원이나 낮은 매물이 등장하기도 했죠. 지금이 바닥일까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답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파트 6 변수 시장의 암초와 생존 전략. 물론 이 거대한 실험이 꽃길만 걷는 건 아닙니다. 정부의 의지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전세의 실종입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니 전세 물량이 줄고 그 자리를 비싼 월세가 채우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죠. 둘째는 공급 절벽입니다. 기본주택이 지어질 때까지 민간 재개발이 위축되면서 당장 입주할 집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마지막 변수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입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바람으로 시중에 다시 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쏠릴 위험이 있습니다. 규제의 칼날과 금리 인하라는 방패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시점이 시장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2026년 오늘 우리는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 수단이 되지 않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진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까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시장의 변수를 동시에 읽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이 폭풍 속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